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프리미엄 학생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거 앞에 보고 왔죠? 스탠다드 거. 자, 이제 들어갈게요. 자, 요 시간에는 항상 기억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조금은 좀 업그레이드 된 그리고 이제 똑같은 시조지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두 배를 배우는 거니까 양쪽으로도 많지만 똑같은 시조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속에서 조금은 더 노련하고 조금 더 양적으로도 많이 가져가는 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학생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94페이지고요. 94페이지에 이화의 월백하고 들어갈게요. 항상 그랬듯 앞에 스탠다드 수업 들었잖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해석 쓰시고 제가 필기하는 거 다 쓰고 동일한 해석 밑에 다시 한번 쓰시는 겁니다. 자, 1차 표면 해석 들어갑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재 뭐뭐인재 할 때의 재는 뭐뭐 할 때 이거는 고전 산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너무 좋고 이화라는 단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화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올 거거든요. 백꽃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의 월백하고는 백꽃에 월백 그러니까 달이 백 하얗게 비추고 뭐 이런 뜻인데 그냥 달빛이 하얗게 비쳐요. 그러니까 환하고 요 정도로 해석할게요. 백꽃이 원래 흰색 꽃이에요. 흰색 꽃이 이렇게 쫙 피어 있는데 거기에 달빛이 하얗게 쫙 은은하게 펼쳐져 있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수업에 필요하지만 미리 질문 하나 하고 갈까? 우리 프리미엄 학생들은 알 것 같아서 왠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백꽃은 계절상 언제? 그렇죠. 이런 정도가 툭툭툭 나와야 이제 우리 애들 프리미엄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백꽃은 봄입니다. 항상 백꽃이 시조나 고전에 나왔을 때는 계절상 배경상 봄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건 전제 조건으로 두셔야 되기 때문에 보는 순간 아 봄이구나 네, 체크하셔야 됩니다. 은하니 삼경인재 은하는 은하수요. 은하수가 삼경인재는 은하수가 삼경 그러니까 삼경인 시간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할게요. 은하수가 삼경일 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경이 뭐야는 알고 있지만 한 번만 더 써드릴게요. 일지춘심을 해석을 그대로 거기 있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한자어 보시면서 하나 지, 가지, 지, 춘심, 봄의 마음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하나의 가지, 나뭇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에 있는 춘심, 봄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규, 이는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그냥 자규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규를 어디서 들었을 겁니다. 역시나 내 수업을 열심히 듣는 내가 이거를 아마 현대시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 열심히 듣는 학생은 체크하고 내가 이거 꼭 외워 했기 때문에 외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따 물어볼까? 어쨌든 세 종류 중에 하나인데 자규가 아랴만한 알겠느냐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규가 알겠느냐만은 다정도 병인량하여 다정이요 정이 많은 것도 다정이 정이 많음이란 뜻이거든요. 많은 것도 병인양 모모양 모모인 듯 즉 병인 듯 하여 이렇게 해석할까요? 병인 듯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잠을 못 들어 하노라. 그냥 편하게 쓸게요. 이루지 못하는구나. 잠 못 든다고요. 말 그대로. 이건 평범한 1차 해석이에요. 자, 내면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시가 항상 이제 제가 요 프리미엄 시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들을 넣고 있는데 이 시가 중요한 이유는 내신에서 선지에 자주 출제가 될 건데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다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출제가 됐을 때 아주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시조 중에 하나입니다. 뭘 착각하고 어떻게 착각하냐면 시의 내용을 완전히 반대로 착각을 해. 물론 배웠어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고요. 배워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알 거잖아. 배지 국어학원에 뭐 여러분들은 내 수업을 듣는 이 순간 이제 이거는 기억할 거로 나는 믿어. 그런데 대충 배우거나
아니면 배웠어도 잊었거나 아니면 아예 이걸 배우지 못했어. 이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선지에 나오면 이게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아 라고 체크하는 것이 완전히 반대로 체크하시게 돼서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좋아라 하고 내시는 문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너희가 틀릴 것 같거든. 잘 봐. 우선 1차 해석 했고요. 2차 해석을 다시 들어가시면 백꽃의 달빛이 환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얀 백꽃이 확 피어있는데 환한 달빛이 쫙 비추는데 시간은 삼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삼경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자정. 그러니까 정말 왜 밤 12시 막 넘어가면 정말 이제 새벽이잖아. 그때 정말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데 왠지 그런 느낌. 그런 시간이에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하나의 가지에 있는 봄에 왜 나뭇가지 백꽃이 이렇게 막 피어 있으니까 가지가지마다 왜냐면 지금 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백꽃이라는 건 이미 봄임을 나타냈거든. 그 봄의 기운, 봄의 느낌을 보면서 자규가 막 울고 있어요. 어떻게 우는지 나 소리를 낼 수가 없네. 소쩍소쩍 같은 거니까 뭐 이따 할까? 어쨌든 자규가 소리를 막 내면서 울고 있는데 자규가 그 봄의 마음, 봄의 느낌을 알겠느냐만. 제가 알고 저렇게 우는 거겠어? 그냥 우는 거겠지만 그치만 나는 그 봄의 느낌을 알 것 같아서 다정도 정이 많은 것도 그러니까 감정이 이렇게 많이 나한테 막 오는 게 너무너무 그래 난 잠을 못 자겠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미리 하고 갈까요? 혹시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할 때 우리 전전 반칙이다 라고 하는 한자성어는 알고 있죠?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표명 4명까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많은 학생들이 대충 왜 해석한답시고 해석을 하니까 정이 많고 막 감정 그래 잠 못 자고 막 이리 뒤척 오케이. 이거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 봄이잖아. 설레는 마음, 막 두근두근, 막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해서 뭐 연인에 대한 그리움, 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으로 잠을 못 잡니다. 그쪽으로 연결하십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연인 운운하는 건 완전히 빼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그 내용조차 아니에요.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봄에 느끼는 약간의 그 왜 봄을 탄다라는 말이 있거든. 혹시 요즘 뭐 이런 것들을 좀 요즘 학생들은 많이 안 하나?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가을 탄다. 뭐 봄은 여자가 타고 가을은 남자가 타고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탄다는 말이 뭐냐면 그 계절에 왠지 막 가슴이 하고 쓸쓸해지고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내 얘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봄을 타는 성향이에요. 가을 아니에요. 가을에는 왠지 기분이 뿌듯해져요. 왜 가을에 쓸쓸하다는 사람 많잖아. 고독하고 가을에 되면 막 왠지 우수가 느껴지고 뭐 이러는데 저는 왠지 막 뿌듯하고 충만해지면서 마음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저는 가을이에요. 특이하지? 그런데 보통 반대로 봄에 보통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새로운 시작 막 아싸 이제 올해는 공부를 제대로 보자 뭐 이러면서 새로운 기대를 갖잖아. 나는 반대로 봄이 되면 그렇게 슬프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봄이 돼서 왜 햇살이 따사롭게 내일 비치잖아. 그리고 사람들의 옷이 가벼워지면서 막 열심히 그거 느끼면 왜 이렇게 눈물 나니? 막 쓸쓸하고 허망하고 그래요. 진짜 계절을 탄다는 게 그런 건데 그런 봄에 느끼는 약간 쓸쓸하고 외롭고 혹은 슬픈 감정이 있어요.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아주 많이 했던 표현인데 슬프다를 우리가 이제 고교 과정, 국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문학 등에서 슬프다를 슬프다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좋은데 라고 제가 아주 많이 현대시에도 했어요. 그렇죠. 애상. 그렇지. 슬프다보다는 왜? 선진화 표현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하자고. 애상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이 시는 애상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시예요. 봄에 달빛이 하얀데 어머 자정이야. 뭔가 왠지 적적하고 고독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봄의 마음, 그 쓸쓸한 마음을 자규가 자규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자규는 기억하는 학생들 그렇죠. 저 빨간색으로 쓸래요. 자, 그렇죠. 왜 같은 새 한번 써볼까요? 소쩍새 외우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라도 외운 학생들 자신 있게 한번 써보시고요. 못 외웠던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외웁니다. 너무 중요해요. 소쩍새, 접동새, 두견새, 자규,
귀촉도 하나 더 쓸까요? 불여기 얘네들은 이 새들은 다 같은 새고요. 달리 표현만 될 뿐이지 이 새들 중에 어느 하나의 단어가 시나 소설 속에 고전에 나오면 이거는 이 시에서 말하고 싶은 건 요 앞에다 쓸게요. 한해정서를 말하고 싶은 거구나를 바로 체크하셔야 돼요. 얘 때문에라도 이 전체가 봄의 애상을 나타내고 싶은 거지. 쓸쓸하고 슬픈 감정을 나타내고 싶은 거지. 뭔가 풋풋한 그리움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 봄의 마음을 자규가 알고 저렇게 저 봄의 쓸쓸한 마음을 알고 저렇게 쓸쓸하고 한스럽게 한 맺힌 듯 울어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겠어? 근데 어찌됐건 나는 그 느낌 다정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다정이 그러니까 저 감정이 애상적인 감정 정서를 얘기하는 거야를 반드시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감정 때문에 나는 잠을 못 이루겠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시 볼 때마다 틀려. 정말 나는 이 시를 100만 번 수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100만 번 수업을 하겠어요. 근데 해마다 수업을 하고 나도 아이들이 매번 새로 물론 안 배웠던 학생일 수 있죠. 들고 와서 선생님 이 시는요.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이러는 게 임에 대한 그림 아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만 헷갈리거든요. 이 안에 애상적인 정서가 여기에도 초장, 중장에도 종장에도 아주 뚝뚝 묻어납니다. 시간은 봄의 밤이거든요. 봄인데 11시에서 1시경 이게 봄밤의 애상적 정서가 주제인 작품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꼭 체크하시고 자, 여기는 애상적 정서를 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냐면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상관없어. 근데 그 시각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시각, 눈에 보이는 꽃이 있고 달빛이 비치고 그런 시각도 있지만 색채도 아주 뚜렷하죠? 백꽃, 여기요. 백꽃, 달빛, 은하수 모두 다 무슨 색? 흰색. 그렇죠. 그래서 흰색의 이미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요. 저 요거 안 쓸래요. 요거 안 쓸래요. 너희가 하라고. 뭐 쓰고 싶어?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 청각적 이미지. 자규. 한 맺히게 울어대는 자규. 쓸 거지 얘들아. 청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애상적 이미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전반적으로 요거 표현법 할까요? 여기 뭐뭐한 듯하여 요거 직유법 하나 쓰고 갈게요. 자, 어찌 됐거나 전반적으로 이 시는 봄인데 밤이야. 그래서 왜 그 속에서 느껴지는 쓸쓸하고 슬픈 감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어요. 봄밤의 애상적 정서. 자, 주제를 웬만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외우지 마. 그냥 아무 말이나 만들어도 돼 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외워라고 하는 유일한 겁니다. 왜? 틀릴까 봐. 자꾸 딴 생각할까 봐. 그냥 이거 외워버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자, 프리미엄 학생들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른 쪽으로 돌리면 안 되는 자꾸만 착각하기 쉬운 잊혀지기 쉬운 주제여서 요거를 특별히 기억해 두신다면 다른 학생들이 헷갈리더라도 나는 틀리지 않는다 라는 자신감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자, 요 작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깐 지우고 갈게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그 다음 작품 얘들아 수양산 바라보면도 너무 중요하죠. 자, 이 시 완전히 외워버리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게 고사를 인용한 작품이라서 이제 간단한 얘기를 고사도 길게 얘기 안 해. 그냥 간단히 해. 자,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요약하자면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나와 있는 말대로 이제라고 하는데 이 백이와 숙제가 뭐로 쓰이는 거냐면 뭐의 대명사냐면 충신. 그러니까 충신 중에서도 절개와 지조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누구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효심 이러면 심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고사 옛날 이야기 속에 물론 이제 고사인데 그래서 정말 절개하지 어느 정도 절개하시냐면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서 쉽게 정권이 바뀌고 왕을 내리고 하야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새로 주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걸 거부하고자 나는 주나라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이전 나라 사람. 내가 왜 저 사람을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주는 녹봉, 저 사람의 그런 어떤 것들을 나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다 훌훌 다 버리고 수양산, 그 당시 여기서의 수양산은 중국에 있는 산이거든요. 수양산에 들어가서 그냥 고사리나 캐서 먹고 그러고 살래. 절대로 저 사람이 주는 걸 받을 수 없어. 왕으로 인정할 수 없거든. 이러면서 정말 고사리를 캐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네, 그렇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절개와 지조냐고. 그걸 절개와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쪽 것은 단 한 개도 바뀌지 않겠다. 이런 정말 지조. 그래서 충신이면서 동시에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고자 할 때 모든 시조라든가 산문 이런 데서 매번 나오는 게 백의와 숙제입니다. 되셨어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 시조에서는요, 이 시조가 유명한 이유, 그런 백의와 숙제를 한탄합니다. 원망해요. 왜? 너희 있잖아, 절개와 지조를 지키려면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 정도 이상을 나는 할 수 있고 절개와 지조를 지키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고 난 그 정도로 절개와 지조를 지키겠다 라는 강조를 나타내고 싶은 시조거든요. 제가 한번 해석하고 갈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라. 자, 1차 해석합니다. 자,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가 백의와 숙제예요. 백의와 숙제를 하나 놓라, 한탄하노라. 항상 얘기하지만 한탄하노라, 한탄하는구나 상관없어요. 줄여 죽을진들. 자, 발음해보니까 줄여 굶주려 라는 뜻이에요. 굶주려 죽을진들, 죽을 망정. 그러니까 차라리 굶주려 죽지. 그렇게 죽을 망정. 채미도 하나건가. 채미가 고사리를 캐는 거거든요. 왜냐면 고사리 캐다 먹었거든. 그러니 고사리를 캐는 것을 했던가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굶어 죽을정정 고사리도 캐면 안 되지. 아니 굶어 죽을정정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니 왜 그 고사리는 왜 먹었는데? 그거는 왜 했던 거야? 아무리 푸세의 것인들, 아무리 푸세가 왜 풀 같은 그냥 쓸데없는 하찮은 들판의 풀 같은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해석할게요. 풀이라도, 아무리 풀이라 할지라도 니 따에 그것이 니 누구의 따에 땅에 이렇게 해서 저 해석하는 거 보셨어요? 니 따에 났던 것인가 이렇게 해석 다시 표면 해석을 했어요. 다시 그 이면의 해석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백의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뭐 원망하노라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잘못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백의와 숙제는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그들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사리를 캐먹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절개와 지조인데 그것도 해서는 안 되지. 굶어지을지언정 차라리 굶어 죽지. 왜냐하면 그 고사리 아무리 그게 사소한 풀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땅에 났던 건데? 그거 네가 싫어하는 주나라 땅에 있는 산이고 그 산에 있는 고사리면 그거 주나라 왕거니까 너는 그거 받아먹은 거잖아.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라는 뜻입니다. 나라면 그것조차도 안 할 거야.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수양대군을 아세요? 수양대군이 이른바 세조죠. 세조인데 뭐 제가 역사적인 건 계속 잘 왜냐면 난 한국사 선생님이 아니거든. 그래서 잘 얘기 안 하려 하는데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를 잡았잖아. 그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단종을 지지하는 아무리 어린 왕이지만 단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충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충신들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충신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며, 자, 이 수양산은요, 저 빨간색 들은 거 보이십니까? 중요해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중국의 백의와 숙제가 들어가서 살았다는 말 그대로의 수양산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누구? 방금 얘기해준 수양대군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뭐가 쓰였다? 그렇죠. 중의법이 쓰였다라고 할 겁니다. 배기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원망하노라. 요 정도는 하나만 더 써드릴까요? 원망하노라.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도 하나 것인가. 요 고사리를 캐는 것을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미를 할 것인가 라고 나와 있어. 채미가 고사리를 캐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역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말 그대로의 뜻풀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사리를 캐다 라는 뜻풀이 그대로도 쓸 수 있지만 하나 더 고사리를 캐서 먹었다는 건 그 나라 땅에 난 것을 받아 먹었다는 뜻이죠. 즉 우리 입장에서는 수양대군이 주는 녹봉, 보통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라든가 나라에서 주는 것들을 녹봉이라고 하는데 녹봉을 받아 먹다. 그러니까 녹봉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 수양대군한테서 받는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도 절대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또한 문제야. 절개와 지조를 나타내면 그 이상이었어야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의 땅이 났던 것인가? 그 누구의 땅인데 너가 싫어하는 그 왕의 땅의 것이잖아.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시는 거겠지만 하나만 더 쓰고 갈게요. 이 배기와 숙제는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표현법 하나 굳이 하자면 두 개에서 뭐가 느껴져? 중의법 느껴지는 거 보이시죠? 저 안 쓰겠습니다. 중의법 여러분이 쓰세요. 이 작품 꼭 알아두세요. 자, 주제를 쓰신다면 아주 간략하게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절개와 지조. 사실 배기와 숙제가 나온 이상 절개와 지조 외에는 쓸 말이 없습니다. 저 단어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오죽하면 배기숙제를 한탄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시험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프리미엄 학생들은 성적 우수하게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고 설사 이번 중간고사에서 살짝 미흡함이 느껴져? 괜찮아. 기말이 있잖아. 그렇게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기말에 열심히 해야지 라는 각오로 자, 남은 수능 기간 또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